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 폐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한국 2차 전지 업계로서는 전기차 보조금과 세액공제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텐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 공학과 객원 교수, 임성균 배터리 다이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IRA 감축법이라고 해서 우리 미국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건데 이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 전권 인수팀에서 우선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를 없앤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이것도 세액공제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 과연 보조금이 정말 폐지되는 걸까? 임성균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 언론 보도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생각은 뭡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 현재 IRA 규정상으로 폐지 혹은 폐지에 가깝게 보조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법으로 규정된 부분이라기보단 법에서 행정부에 자율권을, 재량권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권의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줄이는 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없애는 것도? 없애는 거는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고요. 그럼 의회의 의결 사항이 되는데 그것까지 밀어붙이는 게 도움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행정명령으로 7,500달러를 주는 액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그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받지 못하게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럼 그 정책 인플레이션 IRA 법에 따라서 받는 건데 우리 최영석 교수님께 다음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받는 게 있고 투자한 기업이 첨단 기업에 투자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는 게 그런 거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7,500불 주는 거는요. 일단 차를 사는 고객이 이제 받는 혜택으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장,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공장이나 LG 공장이 자동차 공장이나 배터리 공장을 지어서 세액 공제 받는 거는 이제 기업체가 받는 이제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고요. 뭐 현재 이야기로는 뭐 둘 다 없애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둘 다. 특히 지금 이제 7,500불 지금 자동차 쪽에 주는 그거는 뭐 당장 즉시 없애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다고는 하는데 없앤다고는 하는데 없앨까요? 정말 실제로? 지금 나오는 보도는 없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없앨 것을 검토하고 있다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얘기는 최종안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게 없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업계와 세상에 퍼지면서 야 이러면 어떡하지라고 그거에 영향을 받을 여러 주체들이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 저기서 저렇게 하는데 뭘 주고 받을까? 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이 결정은 저는 트럼프 당선자가 나중에 할 거라고 보는데 이 결정을 빨리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끝까지 이 분위기를 만들고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나중에 이걸 그냥 유지하는데 대신에 이거 하시오라는 식으로 분명히 딜을 시도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폐지하지는 않고 이걸 가지고 이 기업들과 딜을 한다 이런 얘기죠. 네, 폐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협상 카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반드시 없앤다는 이야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 구도라든지 미 상하 양원의 구도 이런 걸 보면 없애는 쪽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훨씬 높은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으로는 어느 쪽이?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은 지금 이게 정말 없애는 거 아니야 하고 주가가 지난 주말에 급락했거든요. 소비자들이 받는 그 세액 공제는 없어지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주는 AMPC라고 부르는 생산에 대한 보조금 자체는 없애기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가 살 때 하는 건 7,500달러는 없어지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 투자한 기업들이 받는 세액 공제는 없애기가 줄이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최영석 교수님 어떻게 전망을 하거나?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약 사항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는 뭐 하진 않을까. 예를 들어서 줄였다가 다시 늘리더라도 그러려면은 이제 법규 개정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조금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실제 차량에 대해서 7,500불 지금 주고 있는 거는
예전 바이든 정부 때도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어떻게 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을 못 맞췄기 때문에 못 받는 건데 이걸 이제 리스 사업자용 차로 전환시키면 받을 수 있게 만든다거나 하는 약간의 이제 뭐 다른 회피 전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더 손을 볼 수도 있다. 즉 다 7,500불 없앤 게 아니고 뭐 조금 절반만 아니면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뭔가의 변화율이 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7,500달러를 전기차 판매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없앤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난 주말 2차 전지 업종 주가가 급락했어요. 오늘은 좀 더 회복을 했습니다. 반등을 조금 했습니다만 네. 이게 그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사안입니까? 주가라는 게 사실 실적하고 심리 두 가지를 조합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 지난주에 이제 주가 하락은 실적 내지는 실적 전망이라기보다는 심리에 좀 더 그 기반한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 없어진다 혹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들을 협상 카드로 내보이면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협상 전략의 일부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선 불안하죠. 그렇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없애는 쪽으로 외신 보도가 나오고 그 외신 보도를 국내 언론이 확정된 듯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니까 투자자들의 좀 항의가 좀 많았습니다. 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느냐 하는 그런 항의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주가가 조금 회복을 하는 걸 보니까 아직 조금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확정된 게 아닌가? 이게 너무 투자자들이 과민 반응을 했나?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과민 반응도 이제 문제는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7,500불이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차량 판매가 얼마나 달라질 거냐를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만약 없애면 차량 판매가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내려가는 거는 그게 없어지니까 차가 안 팔리니까 배터리도 안 팔릴 거다라는 전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에서 지금까지 상황들을 봤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차도 우회해서 받는 방법들도 있었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이 이제 중국산 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는 보조금만큼 차값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 회사가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금융으로 푸는 방법이라든지 즉 차량 판매 매출을 줄이지 않기 위한 노력도 자동차 회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뭐 트럼프가 7,500불 내린 것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는 좀 볼 수 없는 거라서 아마 이 뭐 주가 급락은 조금 이제 심리적인 내지는 이게 약간 안 주니까 차를 바로 안 살 것이다 라는 생각에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판매가 그동안 급증세를 보이다가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그래서 뭐 캐즈미다 이런 말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오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판매 글로벌 동향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캐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기차 판매가 뭐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고 꼭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물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약 20% 초반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 초반. 미국 시장도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1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지 않은 전망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성장률이 한 3, 4년 전에 생각했던 1년에 2배 되고 70% 성장하는 것보다는 낮은 거는 맞는데 20%, 10% 성장이 낮은 것이냐 하면 절대로 낮은 성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캐즘이라는 표현은 숫자 그 판매량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 이 상황에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올해 판매 동향을 캐즘이라고 해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적절하지가 않다. 어차피 늘고는 있다 그래도. 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별로는 어떻습니까? 시장별로 보면 중국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그냥 작년보다 조금 늘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로 좀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의 기업들이 조금 더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뭐 미리부터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 판매 보조금 7,500달러 폐지 문제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 변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지금 시장 동향을 보면 내년 같은 전망은 어떻게 일반적인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뭐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판매 성장률 정도는 유사하게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대?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쨌건 지금 이제 이 캐즘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가 너무 붐이 불었었기 때문에 원재료나 원자재 값들이 워낙 올라갔었고요.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팔아서 남는 게 없었고 또 많이 팔리면은 적자가 더 나고 하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제 미국 쪽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차량의 생산 준비를 했다. 그리고 계속 미국 제조사들은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공장 짓는데 계속 지원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면 많이 팔 필요가 없었던 게 더 원인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산 관세 문제라든지 그다음 트럼프 정부가 미국을 이제 빌드업 시키는 이제 미국을 좋게 만드는 정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제조사들도 당장 내연기관도 뭐 팔 수는 있죠. 이제 뭐 의무가 좀 없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전기차를 그렇다고 안 한다거나 그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늦출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질 게 저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트럼프 지금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이긴 합니다만 전기차 의무화 계획을 폐지한다 이런 걸 약속을 했잖아요. 네. 물론 이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주정부 차원에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무화 계획을 폐지를 하면 여튼 전기차 판매는 좀 많이 둔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 내연기관 차를 계속 파는데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각 회사별로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그 길이 보이는 그래서 야 우리는 이제 전기차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한 예를 들어 GM 같은 회사라든가 예. 좀 재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일단은 조금 보류하자.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유지 정도는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포드 두 군데 회사를 비교를 한다면 예. GM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드디어 우리가 배터리와 전기차의 생산성을 잡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초부터 배터리 전기차를 열심히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최근의 발표로 그 전기차 로드맵이나 심지어 배터리 가격 로드맵까지 발표를 하면서 예. 내년에는 전기차 신차를 대거 투입하고 우리 배터리 전기차 열심히 하겠다. GM이. 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포드도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2027년이 될 것 같은데 그때 3만 달러대의 소형 전기차를 개발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트럼프 당선인 측에 가장 가까운 기업인이 대표적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데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일론 머스크 이 CEO와 뭔가 좀 얘기가 있었던 건지 본인도 동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에는 조금 악재일 텐데 왜 이걸 동의를 했을까요? 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항상 보조금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폐지를 동의했을까? 라는 거는 조금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회사의 성장 자체가 전부 다 보조금 가지고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카드가 있지 않느냐? 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정권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어쨌든 당선 초기니까 이제 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 주는 거다. 왜냐하면 본인이 나서가지고 하지 맙시다 하고 굳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폐지가 되더라도 그 수익성을 맞출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테슬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미국에서는. 물론 수익성을 맞출 수 있는 네, 물론 이제 중국산이 들어오는 여부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가 팔리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보조금을 폐지시켜 버리면은 다른 회사들은 사실은 적자를 더 내고 팔아야 되니까 다른 회사가 준비하는 기간이 더 늘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진입 장벽을 만드는 데 활용할 생각도 한 20-30%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번 이제 대선에서 가장 그런 영향력을 끼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한 게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네, 지금 그 규제가 상당히 많고 이제 뭐 허가를 받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미국 쪽에서 테슬라는 그런 관련된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미국에서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하겠다고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번 대선에 트럼프 옆에 붙어서 규제를 없애겠다. 거의 뭐 이제 지름길로 길을 만들어서 가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차나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외에는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쪽에 들어가는 센서나 컴퓨팅 파워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얘가 전기를 되게 많이 먹습니다.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배터리가 크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센서라든지 이런 거를 작동하기 위한 전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연기관에서 동일한 정도를 만들려 그러면은 내연기관차의 그 컴퓨터에 공급하기 위한 전원 부분을 따로 만들어야 될 수준. 즉 로보택시가 되면은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규제 풀고 그쪽으로 몰면은 나머지 제조사들도 어쩔 수 없이 다 따라올 거다라는 계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보조금을 만약에 없앤다고 하더라도 2, 3등이 자기를 추격해 테슬라를 추격하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후 테슬라 주가는 굉장히 올랐잖아요. 네. 뭔가 산업 미래 이런 전망이 테슬라가 그렇게 확실히 밝아진 겁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가하는 주체들이 이제 좀 늘어나야 되는데 테슬라는 지금 그냥 보조금 없이 전기차를 팔아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이제 막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 GM은 이제부터 돈을 벌어야 되고요. 현대차 그룹도 아마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때 두 회사는 이제부터 막 돈을 벌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조금을 없애면 그 두 회사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서 추격을 방어하면서 좀 도망가는 사이에 거기에서 이제 자 전기차는 맞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일도 하려면 이거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우리가 훨씬 잘해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실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게 보여야 제대로 된 성장이 나올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 한 2년 정도 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BYD하고 경쟁하는 사이에 거의 2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이 7%까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네, 7%가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근데 20% 이야기하던 회사가 7% 되니까 그래서 좀 실망이 있는 거죠. 그게 3분기에 반등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자율주행 부분에서 실제 여러 가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를 한꺼번에 없애면서 상업화가 된다. 자율운전이 실제 활발성해진다. 그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곧 그 자율주행 부분이? 규제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워낙 주마다 도로 환경들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물류는 트럭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트럭.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만 다니는 자동차 트럭들을 이제 자율주행차로. 그다음에 전체 자율주행이 만약에 힘들면은 이제 기차처럼 한 대가 가고 나머지 뒤에 한 대여섯 대가 이제 무인으로 따라오는 군집 주행이라든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택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택시만 자율주행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택시는 저기 시골 갔을 때는 좀 괜찮을 겁니다. 왜냐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띄엄띄엄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택시도 잘 안 잡히니까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송비를 낮추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진행한다 그러면 트럭 먼저. 그래서 물류 쪽에서 이제 이 가격 경쟁력을 만드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배출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발생하는 트럭을 전부 전동화시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전력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관련된 기반 산업으로서 이제 대규모 집중형 충전소, 그다음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전력 설비.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이번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재구성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연계된 것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택시로 쓰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광고 정도고요. 아마 트럭이 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부분에서 실제 성과를 낸다면 트럭 쪽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전기차 회사를 얘기하고 있는 전기차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게 배터리 2차 전지 회사입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캠프에서 보조금 폐지 외에도 이게 첨단 제조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공장 투자하는 이 첨단 제조 세액 공제도 꽤 2차전지 회사들은 중요한가 봐요. 그 생산에 대해서 일정한 보조금을 받는데 이 부분까지 만약에
없앨 수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배터리 회사들은 실제 지금 투자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되나요? 이 세액공제까지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셀과 팩에 대해서 킬로와트 시당 얼마 하고 35달러, 10달러 이렇게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굉장히 커지고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이미 받은 게요? 이미 받은 게 굉장히 크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이제 실적 숫자를 가지고 보면은 그 AMPC가 없어진다면은 세액공제 없어지면 네, 3분기 기준으로 살짝 마이너스. 적자. 네, 인 그 구간까지 떨어지고요. 네. 그게 정말로 완전히 다 없어진다면 그 일단 그 영업이익 단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없앨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회사들이 받는 그 AMPC라는 게 사실은 조인트 벤처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하고 같이 만든 공장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돈의 반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지만 반은 뭐 GM 같은 미국 회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지역에 풀리는 돈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공장이 그 사실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데에 허 벌판에 만들어진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커다란 공장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 동네에 활력이 도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없앨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의원들의 반대, 트럼프 당선인에 속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도 심하다면서요? 공화당 의원들도 공화당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 지역구를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 전기차 판매 보조금과 세액공제, 첨단 제조 세액공제까지 과연 없앨 수 있을지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다. 세액공제 쪽은. 네. 그러면 LG엔솔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받은 보조금도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을 하시는데 아무튼 좀 정책이 구체화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세액공제라는 게 보통 원산지와 관련이 많다면서요. 소재라든지 원자재를 중국산 못 쓰게 하려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걸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면 중국을 견제하는 게 조금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 근본 동기가. 그렇습니까? 사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큰 게 이제 관세를 가지고 중국은 일단 막아버렸기 때문에 관세로.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없어지는 거와 관세가 같이 연동되지 않는 한 사실 뭐 보조금은 없어지겠지만 관세를 없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관세를 물리다. 네, 지금 관세는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똑같이 세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60%. 네,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뭐 크게 이제 두 개의 연관성은 없을 것이다. 플러스 이제 중국이 직접 완제품을 못 가지고 들어오니까 아마도 미국 내 공장을 짓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미국의 공장을 중국이 직접 짓는다. 네. 아니면 합작을 한다거나 뭐 일본하고 합쳐서 우회를 한다거나. 사실은 지금 중국 회사들하고 배터리 관련된 기술들을 합작하기 위해서 포드나 GM이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계속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어주는 방법. 그리고 대규모 생산 시설이나 원자재 쪽을 지금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테슬라한테도 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뭔가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AMPC 없애는 것도 제가 보기엔 거기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 때문에 미국에 공장 짓는데 우리가 굳이 보조금까지 줄 필요 있니? 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오는 회사들은 안 줄 수 있다. 라는 걸로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새로 들어온 회사들은. 그러면 이제 기존에 받던 회사는 지금까지 받은 걸로 감사하세요가 될지 아니면은 이제 아직까지 바이든 정부 안 끝났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뭔가를 좀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빌미를 만들어 주면은 트럼프 쪽에서는 예전 걸 해놓은 거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다 지금 보면은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은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포지션 자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들의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하여튼 미국 자동차 회사 함께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조금 신경 써야 될 변수가 될 것 같다. 지금 2차 전지 회사들이 보조금 폐지나 축소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뭔가 이게 이제 앞으로 판매가 크게 막히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 속에서 좀 희망적인 뉴스들은 나오네요. 2차 전지 회사들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주를 늘려가고 있다. 이게 시장이 좀 그렇게 큰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ESS? 이제 막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한 시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클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나오는 전망으로 볼 때 2030년에 그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 테라와트시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에서 5테라와트시. 예. 이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굉장히 모르겠네요. 뭐 그냥 숫자만 보시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ESS는 한 1, 그거의 한 20% 정도는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전망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그보다 좀 더 큰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당장의 경우 생각을 해보면 일단 AI 서버들이 보급이 될 거라고 한다면 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전기들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들어갈 전기들이 필요한데 그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화력이든 수력이든 원자력이든 어쨌든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런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옆에 그냥 태양광 패널을 깝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빠르게 예.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녁 때 발전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저녁에 서버를 안 돌릴 거냐면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낮에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해놓고 그걸 ESS 옆에 커다란 배터리 팩이죠. 네. 거기다 저장을 해놨다가 저녁에 슬슬 풀고 그때는 밖에서 이제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둔화에 따른 손실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 되긴 거예요? 예, 충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한 일부가 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영석 교수님, 지금 2차 전지 주가가 작년 그 고점에 비해서는 거의 뭐 60%, 70% 이상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조금 희망이 좀 보입니까? 전국적으로? 사실 제가 뭐 배터리 전문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쪽에 관련돼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꾸준하게 갈 것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변수이긴 합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차나 전동화로 가는 거는 이미 대세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속도가 이제 얼마만큼 가속하다가 감속하다가 하는 정도가 있을 뿐이지 이미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가능하고요. 단지 이제 미국 정부 바뀌어서 한 1년 정도는 혼돈의 시기가 좀 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동안 어떻게 이제 조절을 잘해서 뭐 살아남고 버틸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자동차 회사와 2차 전지 회사들의 투자 동향 그리고 보조금 폐지에 따른 영향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최영석 한라대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 개건 교수 임성균 배터리 타입 이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